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1-15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13 시나리오 내시는데요. 두 번째까지. 시나리오 두 번째까지입니다. 여러분들 1-15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개념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1번, 출제 1번 풀었습니다. 오늘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 책 보시면 시나리오는 제일 처음에 변수셀과 결과셀 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첫 줄에 마진율과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그래서 변동되니까 변하는 경우거든요. 이 두 셀, 마진율하고 할인율이 요 시나리오 20 들어가셔야 돼요. 요 두 개가 여러분들 바뀌는 경우. 예, 첫 번째 시나리오 1 보시면 여러분들 각각 마진율이 45%, 3%. 그렇게 바뀌는 경우 한 개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25%, 8% 바뀌는 경우 만들 겁니다. 근데 이름 정의를 먼저 시키거든요. 일단은 이 두 개의 셀이 변수 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뭐의 변동 신호를 작성하시오가 결과 셀 힌트거든요. 그러면 판매 금액 E10하고 여러분들 F10 이 두 개가 결과 셀이에요. 그래서 변동 신호를 작성하면 이 결과 셀의 데이터가 바뀌거든요. 이 결과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변수값이 변할 때 이 결과값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 이 파란색은 여러분들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변수입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샷을 보시면 이름 정의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셀에 가셔가지고 이템부터 할까요? 이템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첫 번째 샷을 보시면 이름 정의할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요 이름 상자 가서 치시면 돼요. 한번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거 판매금 합계라고 지금부터 이름 정의를 네 군데 해주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F 여러분들 펜에는 이익금을 갖게죠. 그냥 오탄하시면 안 됩니다. A14에 가서 마진율. 오탄하면 삽입 탭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서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13에는 할인율이라고 이름 변합니다. 까지 다 쓰면 좀 부족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자,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소시 탭에 가셔가지고 알죠? 데이터 탭이죠.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 뭘 보고 치냐면 책에 보시면요. 두 번째 화살표에 시나리오 1이 돼 있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입증가라고 적혀 있죠? 그걸 입력하셔야 돼요. 이입증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경 셀은 변수 셀이거든요. 우리 두 개가 바뀌는 경우거든요. 이 두 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드래그를 쭉 하면 돼요. 그러면 변경 셀에 해당 주소를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확인 눌리면 두 개의 값이기 때문에 두 개 값을 요구하는 시나리오 값창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진율하고 할인율이라고 이름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취소하고 이름 정의하고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정의 잘 됐다면 마진율에는 45% 입력하시고요. 할인율에는 3%라고 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요, 이익 감소입니다. 변경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손댈 건 없고요. 여러분들 확인. 그리고 마진율에는 여러분들 두 번째 변수값 마진율 25% 적혀 있죠. 할인율에는 8%로 설정하시고 돼 있죠. 8%. 두 개를 입력을 잘 하셨다면 여러분들 추가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요약 보고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요약 버튼 클릭하시고. 이때 결과세를 요구하거든요. 결과세는 두 군데입니다. 판매 금액 합계하고 여러분들 이익 금액 합계 두 가지를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 개 잡혀 있죠. 이거 블록 잡혀 있으니까 다시 잡으면 바뀝니다. 이 두 범위로 고칩니다.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바뀌었다면 여러분들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오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리고 시나리오는 결과 그림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뭘 체크해야 되냐면 스스로 문제와 비교해서 이름 정의 오타가 없는지, 시날 이름 오타가 없는지, 변수값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이름 정의가 만약에 안 돼 있다. 오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변수값이 뭐 잘못됐다. 여기서 여러분들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워야 돼요. 지울 때 여러분들 이 요약이라는 보고서 시트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지우는 방법 삭제를 클릭하시면 이 시트가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딴 시트를 함부로 지우시면 여러분들 시점이 감점되는 게 아니고 실격입니다. 실격이니까 지울 때 잘 지우셔야 돼요. 요약 시트만 지우셔야 돼요. 그러면 지울 때는 시트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 그러면 진짜 이건 영구 삭제거든요. 그럼 이제 지우겠느냐? 예, 지울 겁니다. 삭제. 언제 하셨죠? 그리고 이름 정의가 오타가 있다면 뭐 수식 탭에 가서 이름 걸쳐 가서 오타만 났을 때는 편집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주소를 잘못해서 이름 정했다면 삭제하시는 게 빠르죠. 그래서 편집이나 삭제를 눌러서 지우셔. 혹은 편집을 하시든지. 자, 이렇게 완료됐다면, 다시 여기에 시나리오 만드는 건 아니고요. 남아있어요. 가상 분석하면 시나리오 관리자 눌리면 살아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나리오 이름이 오타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고치셔야 됩니다. 편집 누르시면 시나리오 이름 바꿀 수 있고, 변수세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잘못 입력했으면 확인 눌려가지고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정이 다 끝났다면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결과세를 잘못 지정했으면 요약 버튼 눌려가지고 요 결과 주소를 바꾸시면 되죠. 자, 다 수정이 완료됐으면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또 두 번째는 이 시트가 시나리오 이 시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잘 봐야 돼요. 책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이 시트 바로 앞에 돼 있죠. 그럼 앞에 가는 게 원래 기본 앞으로 가거든요. 만들면. 근데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위치시키셔 하면 야를 이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냐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요 시트 안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이 시트 들어갈 때 하수알표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자리다라는 의미거든요. 놓으시면 그대로 이동됩니다. 끌어서 놓으시면. 그래서 주로 95%가 왼쪽에 주로 요약 보고서가 들어가 있게 하는 거고 시험에서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이동하시죠.
이런 것을 마지막까지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왼쪽 앞에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나리오 두 번째 기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남았거든요. 한 개가 조금 새로운 문제. 이 문제는 물론 예전의 문제인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조금 틀린데요. 시나리오 3으로 갑니다. 그 문제 보면, 1-156페이지죠. 일단 첫 줄에 보면, 과목당 수강료 A14, 강사료 B14가 변동되는 경우는, 요번에도 변수셀이 두 개입니다. 결과셀은 뭐에 대한 변동 시나리오 작성할 거냐면 이익합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야가 궁금한 거죠. 이익합계라는 것은 이주수죠. H10. 야가 결과셀. 변수셀 두 개의 결과셀 요번에 하나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름 정의를 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변수셀과 결과셀부터 파악하시고 이름 정의하러 가겠습니다. A14셀에 두고 이름 정의, 이름 상자하셔가지고 치면 돼요. 과목당 여러분들 수강료 나오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B14셀에 대해서는 감사료. 마지막으로 결과셀인 H10에 대해서는 이익학계입니다. 여기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상자 가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익학계라고 치면 자, 여기까지 잘 됐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나리오 들어갈 겁니다. 이름 정의 다 하셨다면 자,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할 때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 자, 추가를 주셔가지고 첫 번째 시나리오 1 이름은 10% 인상인데 여기서 약간 요거까지는 뭐 원래 문제 패턴은 똑같습니다. 변경셀도 여러분들 두 개죠? A14하고 B14를 잡을 건데요. 원래 끝이 앞부고요. A14부터 B14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변수값 입력할 때 그 변수값이 시나리오 값이거든요. 변경세에 해당하는 값이 변수값입니다. 근데 문제 보면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10%를 치는 건 아니고 4만 원에서 10%는 4천 원이 붙으니까 4만 4천 원. 90만 원에서 10%는 9만 원이 붙죠. 99만 원. 이 수치는 우리가 환산하기에 좋은 수치죠. 근데 여러분들 요 수치가 45,850원이다. 실무에서. 그러면 이거 10%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안가 목동 가격에 막 식을 계산해서 입력하는 것도 좀 그렇고 계산기 올려서 두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보기가. 근데 한 가지 이제 책에는 이런 설명이 없지만요. 책대로 수업하진 않죠. 자,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이 시나리오는 필기도 물론 나오는데 변수 셀 주소는 32개까지 전이 가능하고 자, 변수 셀 주소에는요.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 작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작성은 결과 셀 주소에 수식으로 작성돼 있어야 되고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럼 시나리오 값창에서 수식으로 입력한 경우는 값으로 바꿔줍니다. 변환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는이 들어가. 는 넣고 4만 원 앞에 는을 넣고 10% 인상된 값은 110% 곱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곱하기 110% 또는 1.1을 곱해도 돼요. 1이 100%니까. 그리고 강사료 앞에 는을 넣어주시고요. 곱하기 110% 하면 엑셀이 환산을 해요. 그리고 결과 값으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뭐 차후에 여러분들 혹시 활용할 때 편하죠.
이것을 뭐 계산기를 두든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늦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4만 원 앞에 는을 넣고 앞에 는을 넣고 10% 인상된 가격 곱하기 110%라고 입력해 볼까요? 1.1을 쳐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90만 원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꼭 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는. 90만 원 뒤에 곱하기 110% 치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으로 입력하면 값으로 바꿔주고 엑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수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 수식 작성돼 있는 거고 수식으로 입력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너를 넣고 이렇게 좀 편합니다. 한 개 더 만드셔야 되죠. 추가 버튼을 딱 누르면 이하가 뭐가 뜨냐면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렇게. 수식의 결과가 값으로 잘 바꿔놨다. 그러면 엑셀이.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럼 확인 눌리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여러분들 20% 이상입니다. 변경셀은 똑같기 때문에 놔둬놓고요. 여러분들 확인. 같은 방법으로 20% 인상된 값은 120%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 런을 넣고 120%라고 곱하면 됩니다. 야, 앞에 런을 곱은 거 주고요. 곱하기 120%. 그 다음 조금 뭐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좀 해요. 앞에 런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런을 넣고 얘는 곱하기 120%. 90만 원 앞에도 런을 넣고 곱하기 120%.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퍼센트 꼭 넣어줘야 돼요. 또 120만 치면 안 되고. 자, 확인 누리면요. 값으로 잘 바뀌었다라고 되죠? 확인. 우리 진짜 이 엑셀이 값으로 잘 바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눌러볼까요? 10% 확인해볼까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보세요. 숫자 값이 잘 바뀌어 있죠. 그리고 확인. 두 번째 거도 바뀌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눌려서 확인 누리면요. 잘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하면 편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잘 됐다면 요약 버튼 누르시고요. 마지막 결과 셀은 H10이죠. 뭐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나리오 약 이 시험에서는 2가 아니겠죠. 이게 몰려 있다 보니까 번호가 부여돼서 2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시험장.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제 보면 시나리오 여러분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시트 바로 요거는 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시나리오가 한 개 있다고 보고 이 2라는 말을 안 적어놨죠. 이 간혹 가다가 이제 물어보시기를 참 책에는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말이 돼 있는데 우리 왜 2가 됩니까? 하는 이유가요. 이 시나리오가 한 개 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계속 번호가 첨가되거든요. 시험장은 이렇게 나오한 개밖에 안 만들 거니까. 야는 몰려서 세 문제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시나리오 3시트 뒤로 걸어서 놓으시면 되겠죠. 시트 안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걸어서 놓으시면 그러면 3시트 뒤에 갔죠. 이라면 직정.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잘 틀릴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된다. 자, 이제 픽업 테이블 6번인데요. 픽업 테이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일은 닫아버려요. 어,
요번에는 책 교재 1-159페이지입니다. 14 픽업 테이블 여시면 돼요. 자, 픽업 테이블은 여러분들 무슨 기능이냐? 참고로 엑셀에서 여러분들 기능 하나만 대표적으로 쓴다면 추천이 뭡니까 하면 당연합니다. 제일 막강적이겠네요. 근데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 회사에서 과연 많이 쓰겠느냐? 참 많이 쓰죠. 어, 저는 같으면 안 쓰는데요. 그런 회사는 엑셀 안 쓰는 회사예요. 그냥 엑셀을 한글화 해서 쓰는 회사고, 엑셀을 조금 쓰는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뭘 하냐면, 이 피벗 테이블 자체 기능이 뭐냐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내가 본과 첫, 예를 들어서 그런 체인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체인점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자체 프로그램이 있겠죠. 근데 내가 본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체인점을 만들었어. 그럼 각 지역별 계약금, 점포 위치, 그 다음에 사장 이름, 대표자죠. 그런 것을 지역별 무슨 동 무슨 동까지 2,0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찾으실 겁니다. 근데 이 안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필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필터는 추천입니다. 내가 어떤,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의 구성 요소도 들어갈 수 있는데, 특정 데이터를 딱 선택하면, 만약 대표자 이름을 선택하면, 그 대표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한눈에 요약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거기서 더 좋은 것은 계산도 해준다는 거죠. 계산은 어떤 심오한 함수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본 5대 함수, 합계, 평균, 개수, 그런 최대 최소, 기본 5대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쓴다면 회사에서 쓰는 것은 더하기, 저 합계하고 평균 정도가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라면. 그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픽업 테이블이 유튜브 가면 제일 많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다. 일반. 그래서 그만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다 나와 있어요. 구성 요소 어디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기능인데, 피벗 테이블은 보고서 만들 때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필드, 행, 열, 시간, 마카. 이게 뭐냐면 배치하는 위치예요. 근데 하기 전에 이 위치를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지금 이건 적당하지 않지만 이 데이터 가지고 제가 위치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땡겨놓고 이 정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따라할 필요 없고요. 자, 제가 구성 요소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을 제가 필터해 놓고요. 한 개 빠진 게 이제 이렇게 직급을 열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구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 필드 배치하는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필터 자리가 요 자리 따로 독립적으로 상단에 배치됩니다. 그럼 이 이름은 필드 이름이거든요. 성명. 그러면 제가 성명을 김동건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다 해서 선택해서 확인 눌렸어요. 그럼 김동건 사원은 이 회사 안에 소속된 사원이겠죠? 부서명은 경리부, 직급은 사원이고요. 기본급 평균은 이렇게 되고, 야근 수당은 이렇게 되고, 성과급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 사람만 선택하면 이 사람의 기본 정보가 다 나오죠. 근데 이 픽업 테이블은 뭘 쓴 거냐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올라가서 옆에 가서 요 데이터를 쓴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지금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당연히 부서별로 몇 천 개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관리팀에서 모든 사원을 관리한다면 엑셀을 잘해야 됩니다. 뭐 자동화돼 있겠지, 아닙니다. 가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냥 기술 영업하시는 엔지니어들은 기술 영업 플러스 직접 일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분들은 엑셀을 많이 쓸 이유는 없겠지만 엑셀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데이터가 막 진짜 많을 때 어떻게 이렇게 찾겠으면 김동건을 찾아야 돼요. 아, 쌤 필터 기능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필터도 한정이 있죠. 필터 기능을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비교해드리면 왜 이 기능을 배우는지 알고 배우면 재밌죠. 필터까지만 생각한다면 물론 여기 보시면요. 성명 걸려가지고 필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김동건 이러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눈에. 이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은 한정이 있죠. 야는 김동건에 대한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은 표시할 수 있겠지만은 평균을 구하기에는 힘들죠. 그죠? 함수는 지원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추출은 가능한데 김동건이 받았던 월별 기본급 합계를 만약에 산출한다면 함수 써야 되거든요. 플러스 근데 야는 다 해줘요. 그래서 완전 필요. 그래서 그냥 딱 추출된 입력된 순수한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기능이고 필터는 야는 여러분들 평균 계산된 값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필터 자리고요. 요 부서명 보면 밑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여기 여러분들 행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서명은 구성 요소에서 행에 배치하다. 행에 배치하면 부서명 데이터가 밑으로 쫙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급이라는 요것은 열에 배치한 거거든요. 열에 배치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보세요. 과장, 대리, 더 있지만요. 뒤에 더 있죠. 부장, 이런 것들이 열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거든요. 오른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할 부분은 여러분들 시그마 값 영역인데요. 요 부분이요. 그럼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치한 필드는 뭐냐? 함수 뒤에 있는 요 이름이 배치한 필드니 기본 것과 야근 수당과 성과급을 배치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배치 구성 요소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실기에서는 다 나와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필기시험 치야 되잖아요. 필기시험 이걸 딱 내놓고 이 피벗 테이블 그림은 사용자가 행 부분에 직급을 배치한 그림이다 하면 틀린 거죠. 직급은 열에 배치한. 그래서 구성 요소를 모르면 또 필기시험 애로사항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위에는 필드 자리고요. 요는 행 자리, 열 자리고요. 요것은 기본급은 어디 배치한 거냐면 계산된 값이니까 시그마 값이 배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필트는 필트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인데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요. 피벗 테이블 형태에서 행에 배치하면 여러분들 필드 안에 데이터가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여러분들 출력이 됩니다. 열에 배치하면 배치했던 필드 안에 데이터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시그마 값은 어떤 경우냐면요. 시그마 값은 여러분들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은 알고는 봐야 되죠. 근데 실기는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 배치라고. 그래서 모양새는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요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표 안에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표 안에 두고. 그래서 첫 번째 작업 순서가요.
표 안에 셀프들 두고 시작하는 이유는요. 표 전체가 자동으로 범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표 안에 두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는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 데이터 탭이 있는 건 아니고 사북 탭이 있습니다. 그 가서 표 그룹 안에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하십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들어갔고요. 그럼 표 안에 두고 삽입 탭에 가셔서 자, 왼쪽에 보면 표라는 그룹이 있죠? 여기에 피벗 테이블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보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뜨고요. 표 또는 범위 선택에 잡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A3부터 F23이라는 것을 맞는 장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표 전체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 잘 된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보고서 넣을 위치는, 즉 만들 위치는 뭘 보고 하냐면요. 그림을 봐요. 근데 이 급은 그림을 또 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를 보시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H3셀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워커 시트가 동일 시트고요. 위치에 컷을 두시고 위치에 거기에 H3 주소를 찍어줍니다. H3. 이서부터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이 창이 듭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여기서 책 보면 부서명은 행위에 처리하고 돼 있죠. 그럼 부서명을 걸어서 행위에 놓으십니다. 걸어서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필터하고 여러분 책 보면 필터하고 열에 배치할 부분은 지시사항이 없어요. 답에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을 배치할 건데요.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처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기본급을 걸어서 시그마 값에 놓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자동 합계거든요. 그럼 합계라는 값이 계산됩니다. 근데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메뉴 중에서 값 필드 설정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함수 평균이 보이시죠?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평균을 바꾸시면 되고요. 기본급 밑에는 야근 수당을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야근 수당도 당연히 합계가 기본으로 계산됩니다. 클릭해서 함수 변경하겠습니다. 값필드 설정은 왜 안 오셔야 됩니다. 자, 값필드 설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과급을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성과급도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평균 확인. 자, 그러면 요 형태로 배치 모양은 딱 이 형태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함수를 배치하다 보면 여러분들 변수가 많죠. 내가 이렇게 만약에 모르고 평균을 체크 못하고 합계로 이렇게 그냥 나오는 그대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면 합계라는 이 부분이 평균으로 뭐 깜빡해서 변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러면 다시 이것을 띄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면 야가 평균으로 바꿔야 되는데 모르고 깜빡해서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필드에서 우클릭하면요. 여기 여러분들 요 안에도 뭐가 있어요. 값 표시 형식 있잖아요.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볼까요? 갖다 대면 여러분 여기에 함수는 없고 값 요약 기준이죠. 함수는 표시가 아니고 값 요약 기준에 가면 함수가 다 나오죠. 요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 바꿨다면 우클릭해서 값 요약 기준의 평균 야도 위에 선택하고 우클릭 값 요약 기준의 평균 성과급도 내가 뭐로 안 바꿨다면 우클릭해서 값 요약 기준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안 됐으면 말씀하시고요. 잘 됐으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이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배치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그 첫 번째 학살표만 끝났어요. 배치까지만 끝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값 영역은 무슨 무슨 뭘 뜻합니까 하시는데 시그마거든요. 숫자가 나오는 이 영역이 값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어떤 수험생이 단축키가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1번이. 모든 서식을 단축키인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잡고 컨트롤 1번 눌렸어요. 다시 셀스청 맞죠? 이거나 여러분, 이거나 똑같죠? 셀스 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다방 코드가 달리든 코드가. 그래서 들어가는 경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피벗 테이블에서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다방 코드가 달라진다는 말 때문에 1급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되도록이면 피벗 테이블에서는 쓰지 말아요. 단축 컨트롤 1번. 그래서 여러분 딴 건 다 관계없는데 피벗 테이블에서만 이 말이 지금 자꾸 돌고 있는 바람에 좀 우리한테는 불리하고 10점짜리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만 쓰지 말자. 그래서 다만 코드 처리가 달라지라고 그렇습니다. 우클릭해서 셀 서식 메뉴를 사용하자. 그 말입니다. 딴건 관계없어요. 피벗 테이블에서만 이거 쓰지 마시고. 자, 그것 때문에 제가 블럭을 잡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를 거예요. 우클릭. 그리고 범위 잡았을 때 셀 서식하면 셀 서식. 그럼 셀 서식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셀 수식이 뜨죠. 여기서 표시 형식 탭에서 범주의 숫자로 갑니다. 천 단위 구분기 언어로 가는 거예요. 야를 체크하면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겠다 그 말입니다. 천 단위까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천 단위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쉼표가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쉼표가 들어갔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두 번째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좀 꾸밀 건데 좀 밋밋하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픽업 테이블 스타일로 색깔을 좀 넣을 거예요. 그러면 픽업 안에 두고 자, 저 위에 보면 여러분들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실습했더만 어떤 분이 쌤 저는요 집에서 이거 안 나오던데요. 그 이유가요. 인쇄를 해요. 이게 두고 하면 픽업 테이블 메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픽업 안에 두고 해야지 하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두고 하셔야 돼요. 표 안에 두고. 거기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바로 픽업 테이블 스타일 그룹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끝에 보니까 보통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마지막 이 버튼 우리는 자세히 버튼이라거든요. 이 버튼 이렇게 된 거. 다 보려고 눌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말 그대로. 그럼 밝게 여러분들 구조가 밝게 중간 범주죠. 어둡게 분류가 세 개 나오는데 보통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죠? 보통은 중간. 그 이유가 첫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요. 이 스타일 이름이 보통으로 나오거든요. 중간에 갖다 댔더만. 여기에 보통 1이죠. 지금은 보통 9로 가야 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는 아홉 번째 거예요. 이 살려보면 쭉 올려보면 이 번호가 나오거든요. 아홉 번째 것은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겁니다. 중간 번호라고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그 색깔이 들어갑니다. 눌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끝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결과가 맞는지 지금 보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픽업 테이블 이로 갑니다. 자,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배치하고 난 뒤에 설정 사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평안에 두고.
상황에 두고. 자, 여러분들 삽입 탭에 가면 픽업 테이블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표라는 그룹 안에 픽업 테이블 위에 아이콘 누르시면 편해요. 밑에 건 뭡니까? 밑에 거는 요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2025년 똑같이 뜹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두 개 나눠진 어떤 PC가 있을 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분리시켜야죠. 그런 PC 빼고는 여러분들 요거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표 슬래시 범위 안에 범위가 잘 들어가면 되고요. 항상 2급에서는 새 오퍼 시트에 만들지 않고요. 기존. 그래서 책 보시면 첫 번째 하살표가 픽업 테이블 보고선 동일 시트가 기존이거든요. 기존 옵션 바꿔주시면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H3부터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에 커서 두시고 H3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요걸 여기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또 필드 배치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이렇게. 저는 중간을 당겨놨어요. 요 해상도를 좀 넓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당겨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안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배치를 할 건데 잠시 보니까 여러분들 요게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죠. 잠시 범위가 다 안 잡힌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경우는 요것이 이제 만약에 나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HIJ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HIJ를 통째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하시면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범위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이유가 있네요. 이 하나가 원래 이렇게 잘 안 잡히는데 지금 이게 데이터도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 고객 예금 현황이라고 영업된 세라고 아예 전혀 없는 이 부분까지 다 잡혀버렸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소스를 누가 건드렸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연속된 여기 요 안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는 연속된 범위만 잡히거든요. 엑셀은. 근데 이 소스는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필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소스는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표만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삽입 탭에 가서 픽업 테이블 올려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이상하다면 굳이 취소하고 다시 잡고 들어갈 필요 없고 요거만 바꾸셔도 돼요. 범위를. 그죠? 잘못됐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오코시트 다시 하겠습니다. H3 주소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필드가 보여야 되죠. 진짜 잘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첫 줄에 보시면 이름을 필터해놔라 그 말이거든요. 이 필터 영역에 이름을 걸어서 놓으시면 제일 위에 여기 딱 들어가요. 필터는 상단에 그다음 행으로 배치되는 것은 한 행이 띄어지고요. 요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필터에 이름을 걸어서 놓았다면 두 번째는요. 그 책 보시면 계약 기간을 행에 놓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계약 기간을 걸어서 행에 놓아주시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점포명은 열로 처리하고 되어 있죠. 열 부분에 뭘 넣냐면 점포명을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점포명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값은 시그마 값이거든요. 여기는 계약 금액 이자액 평균을 넣어라 되어 있죠. 그러면 계약 금액을 걸어서 먼저 놓으시고요. 기본적으로 합계가 보이십니다. 요번에도 평균값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필드를 클릭 그리고 항상 값 필드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클릭하시면 여기에 평균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건 평균 받겠습니다. 한 개 더 있죠, 여러분들. 이자액 평균도 구해야 되니까 이자액을 걸어서 계약 금액 밑에 놓아주시고요. 요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돼요. 값 필드 설정. 자, 하셔가지고 야도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 여러분들 시그마 값에는 결과적으로 계약 금액과 이자액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 문제 보면 세 번째 줄에 단, 갈로 뒤에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하라. 이 말은 요 계산된 값이 기본적으로 열방향으로 시그마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로 열방향으로 출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옆에 보시면 계약 평균 계약 금액하고 평균 이자액 여기 열방향으로 출력이 되어 있잖아요. 야를 행방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그마 값을 야를 계약 기간 밑으로 걸어서 놓으십니다. 야는 손대면 안 됩니다. 걸어서 놓으세요. 그러면 요 계산된 값이 요게 있는 값이거든요. 야가 행 방향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럼 그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행 방향으로 결과가 출력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됩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배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게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게 행 레이블하고 열 레이블이 원래 요 이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이름은 압축 형식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배치했을 때 요 이름을 기본적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 부분을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왔던 이 필드명으로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바꾸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pivot 안에 두고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적혀 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또 위에 메뉴 중에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럼 오른 왼쪽에 보면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요 형식과 테이블은요. 실제 필드명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개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제 필드명으로 계약 기간 점포명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테이블 형식은 뭐 똑같이 필드명으로 바뀐다는데 차이점 뭡니까? 개요와 테이블은 그래픽을 잘 그려냈어요. 보시면 똑같구만 여러분 분들 보시는데 안 똑같습니다. 파란색하고 파란색 바하고 개요 보시면 회색 바가 여러분들 다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내려가 있죠. 하위로. 이것은 행에 필드를 두 개 배치하면 나란하게 출력되지 않고 두 번째 배치했던 필드가 하위 형태로 밑에 표시됩니다. 데이터가. 근데 테이블을 보시면 파란색하고 회색이 나란하게 있죠. 이것은 같은 행에 그대로 나란하게 출력되는 거거든요. 또 말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계약 기간에 잠시 제가 필드한테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임시로 배치할 부분이 마땅하게 뭐 다 쓰다 보니까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일부러 이 정보명을 잠시 요 행위가 계약 기간 그러면 보시면 여기 지금 열 부분 없어졌어요. 지금 개요로 하니까 계약 기간 데이터하고 조평 데이터가 두 개가 나왔는데 강서가 여기에 출력되지 않고 한 단계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나란하게 출력되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배치했던 점포명은 한 단계 밑에 하위 데이터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테이블로 바꿔보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나란하게 옵니까? 야, 스타트가 나란하게 오죠?
근데 개요는 한 단계 내려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죠. 또 디자인도 테이블은 줄이 꺼져요. 그런데 개요는 그렇지 않죠. 개요는 야가 위고 야는 하위로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필기 시험에 여러분들 이렇게 내놓고 요것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틀린 거고, 개요입니다. 그것은 필드명에 있는 나란하게 오는, 아까 제가 위치를 안 바꿨지만은 이것을 잠시 설명하기 위해서 바꿔놨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같은 행위에 비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요 형식이고 테이블 형식은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있죠. 그거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제가 원래대로 야를 옮기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실제 필드명으로 나오면 잘 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값 영역은 여기 숫자가 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값 영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색깔 한번 넣어드릴까요? 노란색. 근데 노란색을 잘 보시면 이것도 값 영역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요 위에 걸 조심하시고요. 데이터 빼가지고 값 영역이 아닌 건 아닙니다. 네, 그거 한 가지. 그런 여러분들 책 보시면 값 영역 표시 형식은 셀수 가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교 사용을 했죠. 근데 모르고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면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내가 셀 서식 가서 숫자 가서 천 단위 구분기 체크하면 모양새는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잠시 제가 셀 서식 가볼게요. 그럼 설정되어 있느냐? 1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채점기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영역을 J5부터 어디까지 M21까지 천 단위 구분요 숫자 범위로 써냈는지 당연히 체크하겠죠. 근데 누락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점수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부터가 지금 아까 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다시 요소부터를 잡아야죠. 그리고 셀 서식 가서 숫자로 이제 정상적으로 해볼까요? 표시 형식 가서 숫자 선택해서 전달 부분 교체크 확인. 이러면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세 번째 거고요. 네 번째는 또 꾸미는 거죠. 뭐 피벗만에 두고 또 여러분들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 여러분들 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통 또 보통이네. 중간에서 열 번째 거 요거는 아까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죠. 보통 10대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끝이죠. 자, 이런 모양새가 맞는지 이제 여러분들 결과를 옆에 답안 있잖아요. 옆에 우리 결과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뭐가 틀렸는지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죠. 그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행과 열의 정확히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안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 위치를 먼저 봐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정확계는 뭐의 정확계냐면요. 각 행에 있는 요 행에 있는 정확계를 표시한 정확계고 이 행의 정확계고 밑에 있는 요 전체 평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열의 정확도입니다. 요 방향이 열이거든요. 세로가 열의 정확계가 나오거든요. 요 두 개를 요거하고 오른쪽하고 위쪽 정확계를 표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피벗 안에 두고 똑같이 디자인 탭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레이아웃 그룹에 여러분들 총합계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야를 클릭하면요. 없어집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탭 메뉴를 썼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 단축 메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요 안에서 우클릭하시면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가는 게 2급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여러분들 정확히 가셔가지고 행 및 열의 정확히 설정을 바꿔놓으세요. 다 나오게끔. 아까 이거 해제했거든요. 다시 이걸로 두 번째 걸 올려가지고 행과 열의 정확히가 나오도록 표시해주고요. 자, 제가 왜 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 하면 좋으냐? 사실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간다는 걸 외우세요. 두 번째 거 요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이 있습니까? 요거 가서 하면 돼요. 요거 하면 여러분들 열 정확히 표시 체크를 해야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은 2급에서는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출제된 내용이 빈 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시오. 요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차피 요거도 하면서 요것도 요 메뉴라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같이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이거 정확하게 표시할 부분은 놔두는 표시 안 할 부분만 체크해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크 둘 다 해볼까요? 확인 눌리면 없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정이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요, 디자인 텍 가서 하려고 디자인 텍 가서 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래서 들어가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요. 자, 그럼 흥기시 가지고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세 번째 것은 여러분들 배치까지 안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체크해 드릴 게 뭐냐면요. 요 병합된 셀 있죠? 얘는 범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도 병합된 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만 잡고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딱 배치까지만 돌려보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근데 혹시 안 되면 하지 않나요? 자, 우선 여러분들 배치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어디 가야 돼요? 삽입, 피벗 게임. 그리고 여러분들 책 보시면 동일 시트 돼 있죠? 여러분들 동일 특기 좀 오프시트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아직 K 쪽에 시켜본 거예요. A 18셀부터 시작하시오. 그럼 또 늘리면 되죠. A 18. 클릭. 확인. 그리고 배치는 여러분들 지기는 열에나 했죠? 플러스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근속 기간은 행해놔야 죠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가외는 기본급, 상여금 합계죠. 그럼 그대로 순서대로 기본급 놓고 그 밑에는 상여금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배치, 여기까지를 한번 해봐라 소리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됐나요? 잘 됐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일 시트 A 18에 이제 시작해서 배치까지 끝났고요. 이제 밑에 거 그룹을 할 건데요. 그룹은 요 옆에 행이 배치된
근속기간이거든요. 우리 근속기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N이 몇이네. 그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속기간에 있는 이 숫자 아무 데나 두고 아무 게 없어요. 요 안에 두고 오른쪽 버튼 눌리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 묶는 거예요. 숫자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인 경우는 그룹화라는 창이 있어요. 눌려볼까요? 그룹, 그러면 그룹화 창이 되죠. 시작 끝값을 봐야 돼요. 책 보시면 1에서 5, 6에서 10,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16에서 20이죠. 그럼 시작은 1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면 4가 아니죠. 그래서 1로 바꿔주시고. 동료는 끝은 20이죠. 그거는 문제를 봐야 돼요. 그죠? 문제에 적혀 있죠. 그렇다고 문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시작하고 끝은 적혀 있는 거 없는데요. 누가 그렇게 시험 냅니까? 그것을 알아란 소리죠.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만히 있어가 답을 다 내주는 거는 쓰는 시험이 아니고 그건 뭘 보냐면요. 분석 기간 보면 1부터 시작되고 끝에는 20을 끝났잖아요. 그거 보고 치는 거예요. 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것을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에서 5는 5개씩 묶어져 있죠. 그래서 단위는 묶는 개수 5라 5. 5개씩 묶어져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여러분들 1, 20, 5. 요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따라 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이해하고 따라 하셔야 돼요. 아, 1차례 1치고 20차례 20치고 이러면 안 돼요. 문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벌써 페이지가 어디로 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에라 모르겠다 답 보자 하면서 1-169페이지 보는 분들은 벌써 그냥 이 문제를 포기한 분들. 왜? 문제 파악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 문제 안에서 1, 20을 체크하고, 아, 이 5개씩 오라 입력하는구나. 그것을 문제 속에서 체크합니다. 답안은 그냥 참조할 뿐입니다. 모를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입니다. 확인 해볼까요? 잘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늘 하던 거죠. 값, 영역, 범위를 다 잡고요.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죠? 셀sus 가서 전단위 구분경 아까 했던 건데 숫자 가서 체크, 전단위 구분경 체크, 사용. 확인 누리면 오, 전단위 구분교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종합계는 표시하지 말고 빈셀, 나오잖아요. 빈셀 부분에 별표를 하는 소리는 이것도 피벗 테이블 옵션 상인데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다음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메인 외워야 돼요. 빈셀이나 병합된 셀 거 할 때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다는 거 늘려볼까요?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하고요. 지금 빈셀 표시 나왔죠? 요 두 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은 레이블 있는 거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빈셀 표시 옆에 입력 박스 안에 별표를 한 번만 넣어줍니다. 한 번만. 그럼 요 빈셀에 요 별표가 들어갈 거고요. 하게 돼 있죠? 행의 정확하게 표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요약문 필터가 사기로 했잖아요. 그럼 행의 정확하게는 표시를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의 정확히 표시 체크를 해야지. 열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여기 별표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정확계는 행의 정확계는 진짜 없어졌어요. 밑에 거만 그 빈셀 안에는 여러분들 별표가 들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은 요번에도 마지막 보니까 나 실제 필드명으로 바꾸고 싶다 그 말이죠. 무엇을 이 압축 형식이 됐잖아요. 자, 그럴 때는 피벗 안에 두고 위에 디자인 탭에 가서 여러분들 보고서 레이아웃 아이콘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안에 보시면 개요식은 우리 아까 했던 거 알겠습니까? 이것을 클릭하면 되죠. 개요 형식으로 표시. 그러면 누르시면 뭐가 바뀐 겁니까? 양가 바뀐 겁니까? 실제 필드로 바뀌었죠. 그럼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자 이제는 통합을 볼 건데요. 통합 끝나면 모든 분석기는 끝나고요. 필기 시험에 여러분들 8문제를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닫고 어 15번 통합을 여시는데요. 통합. 자, 통합은 어떤 기능이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통합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를 한다는 소리는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런 기능들이 또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왜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도 들어갔다 합시다. 뭐 회사가 제일 엑셀을 제일 많이 쓰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교교다 합시다. 해당 지도 교수님이 대학원생한테 야, 너 집게 다 시켜. 나한테 보고해. 보고까지 해, 회사에. 나한테 좀 줘. 근데 토마 7을 땄어요. 못하는 거죠. 왜? 독보만 외우는 거죠. 이 약 어디 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학교 관련 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이 요 새로운 평에 만들어서 이 표 세 개의 데이터를 딱 집계해가지고 이게 다 넣고 싶어요. 계산해서. 그 집계를 만약에 평균을 구해서 넣고 싶다. 그러면 함수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함수의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순서가 틀려. 처음에는 전기전자공학부 정보인정 데이터지만요. 교육학, 표유는 보세요. 두 번째 컴퓨터 산업공학과입니까? 그죠? 순서가 틀려요. 이해가 틀려. 함수는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치가 다른지. 자동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골라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순서가 다 틀리니까. 그죠? 그럴 때 통합이 최적입니다. 통합은 어떤 기능이냐면, 이 아들이 학과별, 여러분들, 학과별, 여기에 보면 배점이 있죠. 정보 인증부터. 이 데이터를 왼쪽을 우리는 통합해서 통합계에서 뭘 인식하냐면 왼쪽 열라는 첫 행이거든요.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할 건데 체크하면 야들이 스스로 이게 있는 여러분들 이름표 있죠. 이름표. 요 레이블이죠. 이 레이블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정보 인증 전기 전자공학부를 인증해서 야도 이렇게 인증해서 같은 것끼리 엑셀이 똑똑해가지고 요거와 이것이 일치하는 데이터끼리 자기들이 평균을 내요. 야, 너 교육학 정보 인정, 교육학 요소 요걸 찾는 거죠. 야, 찾아요. 동합이. 그리고 요 숫자만 이거하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골라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함수를 쓰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라서 집계했던 값을 요로 탁 갖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이걸 보고 자기가 집계했던 이름표와 일치했을 경우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계했던 거. 요거와 이걸 보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통합을 쓰는 이유다. 시험에서는요, 이제 문제 파악하실 때 과연 통합을 할 때
몇 개의 표를 추가해서 직결할 거냐 그 말이거든요.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고 이 문제는 지금 문제 보면 표 1, 표 2, 표 3을 직결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뭘 쓸 거냐면 우리 첫 줄 끝에 보면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세 개의 표를 직결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어디에 집어넣어 준다? 집계할 표 한 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게 그대로 값을 넣어주죠. 그래서 통합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 나중에 범위 잡을 때 시작 작업이 집계할 표 첫 행과 왼쪽 열 야도 포함합니다. 표 범위를 다 잡아요. 그래서 이것만 잡으면 안 됩니까? 이것만 잡으면 에라 뜨진 않는데요. 엑셀이 여기서 자기들끼리 인식한 레이블 있죠. 근데 막상 여기에 딱 집어넣었다면 엑셀이 이 표는 이런 표가 없네 하면서 넣어줘요. 어떻게 넣어주냐면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또 넣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출력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표가 없으니까 통합 기능에서 넣어줘. 요거 넣어줘. 이거 넣어줘. 요 위치는 아니지만 이 위치겠죠? 요렇게 넣어준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표를 다 잡고 들어가요. 여기 1번. 1번. 그래서 순서가요. 통합할 표 범위 전체를 잡는다 이거죠. 첫 행과 왼쪽을 포함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두른 거 금지. 요것만 잡는 거 아닙니다. 다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통합은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 아이콘을 클릭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았다면 이 매뉴얼 들어간 방법 저 위에 보면요. 데이터 탭에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합을 클릭할 겁니다.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혹 시간이 벌써 됐네. 자, 이 상태에서 자, 통합창을 띄우는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왕이면 이까지 갔으니까 끝까지 갑시다. 그죠? 중간에 끊는. 그건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뭐,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그죠? 자, 이까지 띄었어. 요거 마무리하고 5분 더 쉬우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함수는 뭘 써야 됩니까? 평균. 평균. 왜? 평균을 구해야죠. 함수 평균. 그러면 우리 표는 어디서 추가할 거냐면요. 참조의 코스트이야. 아니. 그럼 표를 총 몇 개 추가하려면 세 개를 추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표 한 개 잡고 반드시 추가 버튼을 눌려야지만 야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표 한번 잡아볼까요? 그거 잡을 때 여러분들 요 직결표 학과가 첫 번째 데이터 아닙니까? 이게 요거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가 추가할 표들을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학과 이거부터 잡아야 되지. 혹시나 여러분들도 요 안에 있는 숫자만 요거만 잡으시면 안 돼요. 야, 너 첫행과 왼쪽을 포함해서 다 잡아야 돼. 그러면 다 잡고 추가 버튼 누르면 한 줄이 추가됩니다. 야, 추가된 거 맞아. 그리고 지금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놔두세요. 다음 작업으로 치워집니다. 두 번째 표도 학과부터 다 잡습니다, 여러분들. 표 2도 학과부터 다 잡고요. 그게 바로 A11부터죠. 그리고 추가 두 번째 표도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표 3도 학과부터 범위를 잡아줍니다. 드래그 그리고 추가. 그래서 제가 잡다가 모르고 이것만 잡았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여기만 실패했다. 그럼 이거 선택하고 삭제하면 되죠. 다시 요 가서 또 잡아주면 되지. 이렇게. 실수했으면 요거 추가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던 범위 선택하고 삭제 늘리면 돼요. 음.
일단은 표가 생기기 때문에 세 줄이 돼야 되죠. 그 마지막 중요하죠.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면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들이 인식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 확인. 여러분들, 이게 결과거든요. 잘 나옵니까? 옆에 답안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내가 했던 거하고 맞는지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통합은 한 개 맞고요. 넘기셔가지고 1-175페이지 두 번째 가겠습니다. 통합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책을 먼저 봐야 돼요. 그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가 두 개입니다. 두 개를 통합할 거고요. 결과는 여기에 출력할 거예요. 그럼 지켜야 할 표가 요거거든요. 이게 문제 보면 2학년 성적표에 I4부터 L10 이렇게 결과를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작업할 때 여러분들 이것만 잡지 말고 첫 행과 왼쪽 렬을 포함해서 다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통합 기능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은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 그룹 안에 있거든요. 통합이라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는 뭘 써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는 것이 어디냐면 첫 줄 끝에 영어,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 했죠. 평균 함수 선택하고요. 참조의 표는 총 두 개를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표 1부터 작고 추가, 표 2도 작고 추가. 첫텐과 왼쪽면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원본대 연결 있잖아요. 이거 체크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실무에서 쓰는 건데 실무용 소스는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는 따로 요 시트에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가지고 딴 시트에 표를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표가 데이터가 바뀌면 집계했던 이 데이터로 바뀌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계하는 분들은 설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죠.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다른 시트에 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집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딴 표의 데이터가 바뀌면 집계했던 표도 바뀌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본 패턴. 근데 이것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요, 시트가, 요 표가 각각 다른 시트에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능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설명하다 한 개를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조 두 개 했고, 자, 다시 여러분들 다시 범위 잡고 다시 해볼게요. 자, 제가 범위 잡을 때 이거부터 잡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잠시 체크하겠습니다. 설명하다가 요것을 안 당겨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잘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연결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범위 잡을 때 어떻게 잡혔냐면 보니까 C3부터 모르고 잡았네요. 제가 화면에 여기까지만 보이는 바람에 모르고 요것도 잡았죠. 그래서 에러 뜬 거예요. 그거 지금 지우겠습니다. 성경부터 잡아야 되죠. 추가, 두 번째 여하도 추가.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고 이걸 안 잡았을 뿐입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평균값이 나옵니까? 81, 94. 그리고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결과와 같은데. 저희 통합은 우리가 시험에 나온 이 통합은요 두 번째로 쉬워요. 이 목표값 찾기 다음에 쉽습니다. 그래서 패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까지가 두 번째 게 끝났고 세 번째 거 볼까요? 1-177페이지. 통합 3에 가시면 조금 색다른 형태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선 문제부터 좀 볼게요. 1-177페이지에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한 개밖에 없지만은, 자, 조심할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일단은 이 표, 집계할 표의 첫 데이터가 분명이죠. 근데 집계할 때 여러분들 이서부터 잡으면 그 이유가 집계할 표의 첫 데이터와 같은 이름표인 야부터 잡아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모르고 요부터 잡으면 야들이 1월, 2월 자 체크하고 요거 체크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집계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딱 왔더만은 여러분들 딴 사람이 떡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 월이 있어야 되는데 월이 없는 것이. 그래서 엑셀은 막바로 에러할 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요것을 일단은 표를 추가할 때 우선 조심할 거. 제가 위에 미리 적어놨지만 잠시 제가 여기 위상인데요. 요것을 밑에 요 문제 관련 거거든요. 그럼 통합상에서 여러분 요겁니다. 경험의 표에서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할게요. 경험의 표 범위 전체를 잡는 것은 여러분들 원래 하시면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요겁니다. 표 1 범위 지정 시 경험의 표에 있는 첫 행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가 분명 아닙니까? 그럼 분명부터 잡아야 돼요. 야는 잡으시면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유의사항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작업할 때 첫 번째는 뭐 책에 다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집계할 표 범위를 잡고 표 범위 전체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돼. 표 범위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통합 기능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참조에 가서 범위 잡을 때 표 1 범위 지정 시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면요. 분명부터 잡아요. 왜? 이가 같은 시작이 돼요. 분명, 즉 B2부터 범위를 잡아요. 분명부터. 분명, 요 이름표 찾기 원래 필드명이거든요. 첫 번째 기. 이 분명, 요 이름표부터 범위를 지정해요. 이게 바로 B2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A2부터 범위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범위 잡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소스는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집계할표 범위 잡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것이 2번이라 할게요. 한 3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작이라는 말 나오면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모르고 이렇게 잡고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이 아들이 개별적인 데이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마우스에서 하는 분명, 마우스 패드, 엑셀이 요것만 인식하게끔 요, 요거 인식하게끔 하는 게 별표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나오면 이제 대표 문자가 씁니다. 요거거든요. 우리 대표 문자가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별표인데요. 모드를 말합니다. 별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 시작하는 이라 나오면 가별표. 가로 시작하는 모드. 그 다음에 가로 끝난다 나오면 별표 갑니다. 앞에 거 어떤 거가 되고 뒤에는 가로 끝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를 포함하는 하면 앞뒤로 별표. 이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뭐로 시작이니까 마우스 시작이죠. 마우스 별표. 키로 시작하면 키 별표.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블루투스 별표. 이걸 미리 입력도 통합 기능으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될 부분이고 요것을 올려볼게요. 요것을 미리 입력 후 통합 기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입력을 먼저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3개.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분명히 하셔가지고요. 자, 마우스 별표 밑에는 키 별표 그 밑에는 블루투스 오토나 만들면 별표 블루투스인데 블루터스 이렇게 좀 만들어. 요 말을 요걸 계속 찾거든요. 자, 오타 없이 별표 뒤에 잘 넣었다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표 전체를 다 잡고 들어가는 거죠. 입력 다 했으면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 통합 기능을 수행할 건데요. 여러분들 통합 데이터 탭에 가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통합이 있습니다. 자, 통합이라는 기능 여러분들 야를 클릭하십시오. 자, 그리고 뭘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합계를 구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계. 참조에 조심할 거 여러분들 이제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표에서 야부터 잡으면 안 되고 품명부터 B2부터 다 잡습니다. 끝까지.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월만 빼놓고 다 잡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B2부터 E23이 잡혔다면 여러분들 추가됐어. 자, 그래 놓고 첫 행과 일종료는 반드시 체크.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답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따라서 인식에서 갖고 옵니다. 엑셀. 요 금액이 요 숫자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뭘 빼앗긴 빼앗는데 자, 여러분들 분석 작업에서 나오는 문제 3을 정리할까요? 우리 분석 기능을 배웠다 보면 우리 정렬, 구조 부분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표기능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배웠고 시나리오 배웠고 그 다음에 필드 테이블 배웠고요. 네, 지금 했던 공학도 배웠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인데요. 랜덤으로 두 문제, 한 개당 4점, 10점.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뭐 세 번씩 했겠지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또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10점짜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보다 중요합니다. 함수는 8점밖에 안 돼요. 10점짜리. 이것을 무시하면 절대 틀리게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함수하기 전에 마지막 기타 작업인데요. 기타 작업은 100점이 20점, 메이크로 작업 두 문항 나와서 5점, 10점이고요. 차트 작업은 5문항이 문항당 2점, 10점입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처음으로는 메이크로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이제는 책 몇 페이지냐면 넘기시면 되고 여러분들 1-180쪽 있어요. 일단은 16 네이코를 열겠습니다. 자, 16번 네이코로 파일을 엽니다. 자, 그 다음 메이커로에 대한 개념 설명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메이커로가 뭐냐면 1년의 작업 과정을 여러분들 기록을 해서 이 기록은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코드 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메이커로 명을 저장을 하면 이 저장된 메이커로를 우리는 나중에 단추나 도형을 그려서 해당 만든 메이커로를 여러분들 할당, 즉 이 단추나 도형에 요 할당 지정할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딱 누르면요. 요 여러 작업이 한 번만에 수행되는 거예요. 이게 메이크로입니다. 근데 이 메이크로에 나오는 작업들이 쉬워요. 어떤 작업이냐면 계산 작업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계산식, 사칙 연산으로 쓰는 계산식하고 합계 구하시오, 평균 구하시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함수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들어가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작업인데 백분율을 표시하고 퍼센트, 테두리 넣고 셀 음영 넣고 채우기죠. 셀 음영은 채우기에다 놨겠네요. 채우기 넣는 거, 셀 스타일 넣는 거, 글꼴 서식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일 처음 기본 작업할 때 다 배운 거거든요. 근데 계산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산치인산인데요. 합계 평균은 뭐 썸하고 에버리지인데 함수를 타이핑 안 해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크로 기록 작업 순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시험장 가면 그 개발 로고 탭이 없을 수 있거든요. 개발 로고 탭이 만약에 보이잖아요. 시험장 갈 때 가면.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발 로고 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실에는. 개발 로고가 지금 보이죠? 근데 이게 없어요. 시험장에 무조건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것을 만약에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감독관은 이것을 말해줄 이유가 없죠. 왜? 시험에 관련된 질문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뭐 마우스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장치적 결함은 다 체크해요. 자기들이. 근데 프로그램적 질문은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 없다고 치고 그러면 정석적인 경로를 먼저 알려드리고 좀 빠른 경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개발 도구라는 탭이 없다면 이 탭 메뉴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파일 탭에 가서 밑에 여러분 더보기 이러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막바로 제일 밑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클릭하시고 옵션을 누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 옵션 창이 뜨거든요. 거기서 우리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범주를 선택하고 메뉴죠. 요 안에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이 하나가 여러분들 리본 메뉴거든요. 탭 안에 있는 게. 그래서 리본 메뉴에다가 그 리본 사용자 지정 오른쪽 보면 기본 탭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개발 도구 탭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표시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걸 체크해 주세요. 이걸 체크 잠깐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릴 때 좀 빠른 방법. 여러분 아무 탭 메뉴 위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막바로 들어갈 때는 리본 메뉴 사용시 이걸 막바로 눌리면 됩니다. 그럼 엑셀 옵션 창을 안 띄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눌리면 막바로 이 창이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안 보였던 것이 여러분 다시 보입니까? 이랑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명이 지금 책에는 18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매뉴얼 설명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좀 빠른 매뉴얼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됐다면 이제 메이커에 대한 작업 순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이크로 작업 순서는 제일 처음 여러분들 하기 전에 요 순서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교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설명 1-18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좀 빠른 메뉴는 아무 타임 메뉴 안에서 우클릭해서 여러분들 사용자 명칭이 이렇게 돼 있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요것으로 막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빠른 방법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요것은 여러분들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로 기록 작업 순서인데요. 일단은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또 교재 보고 따라가다 보면 또 제하고 틀리거든요. 우리 이 교재 집필 하신 분이 이분이 뭐 오래 하셨어요. 영진 출판사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책대로 저는 안 할 건데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막바로 이 도형이나 야를 탁 그려가지고 이게 탁 뜨잖아요. 그때 새로 만들 눌려가지고 요게 혹시 요거 한 개 그려서 이 뜨면 기록을 눌리면 여러분들 메이커로 기록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근데 저는 이렇게를 권하지 않고요. 메이커를 먼저 만드는 순서를 다시 그리고 그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일 처음에 빈 셀을 두고 시작합니다.
표함에 두고 시작하면 0.7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 가면 레이토로 기록 아이콘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할 때.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 이제 헷갈려가지고 코드 그룹 가서 여러분들 메이커로 기록 올려야 되는데 상대 참조 기록 올린다든지 메이커로 올린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메이커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메이커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이커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그때 문제를 보고 메이커로 명을 입력 후 엔터 쳐도 되고 확인 버튼 눌러도 됩니다. 이 창이 닫혀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거고요. 작업이 다 끝나면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셀을 한번 클릭할 겁니다. 근데 빈셀을 반드시 눌러줘야지만 감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준비해도 관계는 없어요.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시험 나가면. 기록 중지를 안 해요. 기록 중지 안 하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면 무한반복 돌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기록 중지를 안 하고 안 했다면 실행 시 여러분 키보드에서 이 에지 시키는 왼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중지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누르면 메이커로 작업이 중지되고요. 메이커를 지우고 여러분들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록 중지 아이콘을 꼭 눌린다는 거. 단추나 도형 그리기 전에 반드시 기록 중지를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또 실수해보면 또 안 눌린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순서로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책 보시면요. 이런 1번입니다. N4부터 N14 요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범위가 여러분들 요게 평균을 구할 빈셀이 있거든요. 이게 평균을 구할 거예요. 어떻게? 1월부터 어디까지? 12월까지. 그 원래 평균 함수가 여러분들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는데 참조로 이제 요거 자 우선 메이커로 1을 보시면요. 출제 유닛 받기. 자 1에서는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평균.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시오. 일단 함수는 좀 이따 할 겁니다. 함수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앞에 는이 들어가고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갈로를 꼭 예시해야 되고 가로를 꼭 닫아야 돼요. 안에 들어갈 수 인출합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여러분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를 쳐도 된다는 뜻이나 함수할 때 또 설명드렸구나. 그 다음에 함수마다 인수가 한 개 들어가는 게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구분할 때 여러 개 들어갈 때 인수 구분은 쉼표, 콤마죠? 콤마로 구분, 쉼표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꼭 함수를 썼으면 열고 가를 꼭 닫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쓰는 메이커 쓰는 함수가 직접 타이핑 안 하셔도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평균은 에버리지입니다. 공식은 범위인데요. 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 참조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썸이거든요. 이 두 개밖에 안 나와. 범위고요. 얘는 합계. 그러면 이 함수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1월인 B4부터 부활 평균 빈셀까지 범위 잡습니다. 한 방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 보면 수식 탭이 있어요. 수식 탭.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 함수 라이브러리 안에 자동 합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옆에 하수할거가 있어요. 이거 그냥 눌리면 합계값이 나오는 거고, 옆에 하수를 누르면 5대 기본 함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이 보입니까? 평균을 클릭하면서 에브리지 함수도 나옵니다. 눌려볼까요? 평균값이 여러분들 출력됩니까? 그죠? 나왔죠, 여기? 그죠?
더블 클릭하면 에브리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이것을 어떤 분이 강의하시기를 이런 분도 계십니다. 물론 강사마다 자기 보시기에 틀린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굳이 어렵게 알 필요는 없죠. 지금 함수는 직접 하는 거니까 A 도일을 쓰면 에버리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로가 열리거든요. 그럼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1월부터 어디까지? 12월까지. 그럼 이 범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갈로 닫고 엔터 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889. 그리고 야 일일이 식을 넣지 않고 우리 자동 채우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오른쪽 하단 모듈에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 복사가 됩니다. 일일이 식을 안 넣어도 이 같은 원리로 다 평균을 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5초가 늦어요. 이것은 함수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사용법으로 갈 건데요. 이것은 이렇게 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크로는 연속된 범위를 잡는 게 다 작업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 평균을 띄엄띄엄 눌려가지고 잡는 경우는 이것을 쓰지 못합니다. 야는 연속 범위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온다면 함수를 쓰는 게 맞아요. 직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의 문제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8월, 10월, 12월만 평균 구하란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저기 있고 에버리지 써가지고 여러분들 8월 카운트를 누리고 10월, 12월 하면 이렇게 띄엄띄엄 잡아서 평균을 구할 때는요 직접 입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하는 연속된 범위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걸 못 써요. 그럴 때는 직접 타이핑할 수밖에 없어요.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여러분들 당연히 평균이 나오죠. 세계에 대한 평균. 이런 경우 문제는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면에서 써도 되고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처럼 녹음 전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구했던 거 볼록 잡고 키보드에서 지울 때는 딜리트. 자, 늘리면 짜지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형태로 갈 건데요. 오늘은 실습을 막고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단지, 요 작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걸음만. 아무 데나 두고, 작업은 안 할 거예요. 아무 데나 두고, 여러분들, 개발도 못해요.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메이크로 기록을 눌립니다. 자, 그래 놓고 메이커 이름을 입력했다고 치고, 원래는 나중에 다음 주에 알 거지만요, 평균이라고 찍으면 되고요. 지금 찍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엔터. 바뀝니까? 요까지가 어떤 수준 여기까지입니다. 자, 메이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문제를 보고 매그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 창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범위까지만 잡아볼까요? B4부터 어디까지? N, 부활, 평가에 잡고 우리가 이왕 한거 여기다 눌려볼까요? 수식 탭에 가서 자동합계 눌려가 옆에 하나 눌려가지고 평균을 눌려볼까요? 오, 구했어요. 그리고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작업 끝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블럭이 잡혀 있기 때문에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인쇄를 한번 클릭하는 거죠. 클릭. 그러나서 이제 작업할 것은 끝났지만 마지막 작업이 나왔죠. 뭐 해야 됩니까? 기록 중지. 그래서 다시 가면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기록 중지가 남아있죠? 이거 눌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 중지를 잘 하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 녹음할 때도 기록 중지하잖아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뭐 눌린다? 기록 중지할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시면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초나 도형을 그리게 할 때 문제에서는 정확한 범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릴 때 Alt 키 쓴다는 거. 이것도 연습 잠시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책처럼 여러분들 C18부터 D19에 그리라 돼 있는데 도형 단추를 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C19셀에 C18셀에 갖다 놓고 여기에 갖다 놓기 하는 이유가 요게 왼쪽 상단 위 모서리죠. 여기서부터 그릴 건데요. Alt 키 눌리고 땡길 거예요.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참조로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삽입이라는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면 단추가 처음 겁니다. 야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이 더하기. 그리고 왼쪽 상단 모서리에 더하기를 배치하고요. Alt 키 눌리고 놓지 말고 어디까지 드래그? D19에 드래그 해볼까요? 그럼 보세요. 턱, 턱, 눈금선에 붙습니다. 자석처럼. Alt 키 제가 안 눌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지렁 들리는 거죠. 맞추기 힘들어요. Alt 눌리면 딱 보십니다. 딱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땡기면 턱, 턱, 부분선에 떡, 떡 끝. 이런 거 맞으면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 그러면 단추는 이 창이 뜨거든요. 우리 연습했던 메이커릴로 한번 물려볼까요? 이름은 다르지만 야를 이제 이 야가 메이커릴 이름이라면 선택하고 확인 하면 여기 할당된 거예요. 여기 그리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연습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오면 본격적으로 이 순서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